한꺼번에 가야 되니까 이거 지우고. 자, 문제가 뭐냐면 칼도 X는 효용 가능 경계가 불변일 때 쓰는 아이디어고,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효용 가능 경계가 변하면 메인인 칼도 기준이 모순이 생깁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스키토브스키 기준이야. 예컨대 자, 갑니다. 효용 가능 경계 내부의 한 점에서 선상으로 갑니다. F점. E에서 F로 가면 칼도 힉스하면 개선인가요? 아닌가요? 개선, 맞죠? 내부에서 선상으로 가기만 하면 어디로 들어올 거니까? 포켓볼 구멍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뭘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그래서 선상으로 가기만 하면 요 내부로 들어올 겁니다. 개선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효용 가능 경계 선상에서 내부로 가는 건 뭘까요? 개선이 아니겠죠? 비효율적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하니까 효용 가능 경계가 변해요. 이렇게 변했어요. 노란색으로. 자, 흰색일 때는 어느 쪽으로 효용 가능 경계가 치우쳐져 있습니까? A쪽이죠. A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정부 정책의 실시로 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B쪽으로 치우쳐졌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정책의 실시가 어떤 주체에게 이익을 갖다 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색만 보세요. 노란색의 경우에 F에서 E로 가면 노란색의 경우 F는 내부, 얘는 선상 아닙니까? 그럼 칼도 X에 의하면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이 되죠.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아까는 이게 개선이 아니라며. 효용 가능 경계가 변해버리니까 얘가 개선으로 바뀌어버렸다면 이 둘이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설정한 것만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가 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두 개의 경우에 모순이 생기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다? 스키토브스키 기준. E에서 F로는 개선이고 경계가 바뀌든 아니든 F에서 E로는 개선이 아니다라고 두 번 만족해야 돼요. 그때만 스키토브스키 기준에 의하면 개선이다라고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몰라도 돼요.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무엇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거다? 칼도 X.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한 방향은 개선이고 반대는 개선이 아니다라고 스케일을 몇 번 탔다고요? 두 번. 그래서 칼도 X를 몇 번 적용했다? 이중 적용했다. 이 표현만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딴 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스키토브스키 기준이 20페이지에 있죠.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은 다 버리세요. 헷갈려. 자, 칼도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했고 화살표 칼도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자원의 재배분으로, 이 말은 정책의 변화죠. 효용 가능 경계가 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을 배제하기 위함이고 2번 칼도 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거다. 그죠? 스킬을 몇 번 탔다고요? 두 번. 그죠? 칼도 기준은 이중 적용. 이렇게 아시면 돼요. 보상 원리에 대한 비판 4번 너무 중요하죠. 자, 보상 원리는 누구 거라고요? 칼도 X. 그러면 효용의 비교를 뭘로 우회합니까? 화폐 가치로 우회하잖아요. 그때 화폐 가치로 두 사람의 효용의 증감을 비교할 때 모든 사람의 화폐 이론에 대한 가치가 똑같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벌 총수가 느끼는 1억의 가치와 우리 수험생이 느끼는 1억의 가치는요? 다르겠죠. 그죠? 재벌 총수에게 1억은 뭐 껌값일 거고 우리에게 1억은요? 목숨과도 같은 돈이 될 수 있어요. 1억이 내가 모아놓은 자산 1억이 사라진다 하면 이거는 뭐 진짜 목숨과도 같은 돈이 사라지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론에 대해 동일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모든 구성원의 이론의 가치, 그냥 이론이 우리가 화폐 단위가 가장 작은 거니까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더 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효용은 다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상 원리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화폐 단위에 의해 변화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거기 밑줄 보세요. 비교 가능한 화폐 단위로 우회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결국은 화폐 가치로 암묵적으로 효용을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몰이나 버그슨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외운 거야. 효용은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인 내가 우회해서 화폐 가치로 평가할게. 그럼 결국 화폐 가치로 뭘 해요? 효용을 비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기술적으로 가자. 그게 바로 사회우생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정학이 대학에서 보는 교재는 사회우생함수 뒤에 죄송해요. 보상원리 뒤에 사회우생함수가 나와요. 보상원리 먼저 하고 이게 결국은 화폐 가치로 개인의 효용을 비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대놓고 기술적으로 가자요. 그러면 사회우생함수는 기술성이에요? 서술성이에요? 기술성이니까. 그리고요. 보세요. 공리주의 볼게요. 얘가 하나 더 먹어요. 정책의 실시로. 그러면 사회우생이 몇이 돼요?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이에요. 이걸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이 됐기 때문에. 화살표 갑니다. 3번. 보몰, 버그슨 등은 보상 원리처럼 감춰진 방법으로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기술적 사회우생함수를 가정하여 변화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보상 원리에 대한 비판 3개 있죠? 전체 별표 좀 해두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큰 흐름이에요. 사실 보상 원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사회우생함수가 더 그냥 대놓고 골로 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